포항 지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을 딱 분사하는 순간 뭐가 일어난 거야?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것도 처음에 이 21쪽의 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물 주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뭐가 발생했죠?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자, 지열 발전을 합니다. 지열 발전. 이 발전소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지열 발전의 주인이 누굴까? 정부는 아니잖아. 개인 기업이잖아요. 물론 정부에 뭐 투자된 이명박 정부가 이 기업, 이 회사는 이명박 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한 뭐 대체 에너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 회사에 계속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거야. 30억, 40억 뭐 이래서 몇백억이 들어갔대요. 이명박께 뭔가 친한 사람이 아닐까. 또 이명박 고향이 포항이잖아. 참 포항 시민들한테 빅엿을 드린 거지. 하여튼 이런 지열 발전은 어찌됐건 기업이잖아. 이게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이 기업은 사기업이잖아. 사기업이 전기를 생산하려다가 포항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지진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다음날 수능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수험생들이 수능일을 일주일 넘겼고 그래서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일정을 조정한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이 비용을 이 일개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냐? 그 테슬라 사장 누구야 빨리? 머스크, 앨런 머스크잖아요. 머스크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라고 얘기해요. 난 놈이야.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기업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누구가 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이 혁신의 어떤 모토가 된 거야. 누가 이야기한 게 그게 슈페터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창조적 파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애플이, 구글이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삼성은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죠? 우리나라에 뭔가 가치를 창출한 기업이 있어요? 있으면 뭐 유한양행 정도? 그 정도 말고 기업이 가치를 창출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전부 다 정부 독재 정권에 빌어붙어가지고 시민들 피 빨아먹기 바빴지. 기업은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무슨 가치를 창출했는데? 여러분들도 기업을 하시거나 저는 기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아요. 저는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제 스스로도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요. 제 아들 보고도 야 회사 하나 만들어봐 심심한데 그런 얘기해요.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가치가 사람들에게 뭐 구매욕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돈만 벌기 위해서 하면 망하죠.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어떤 기업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에 주목을 해야지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건 뭐야? 전당포 주인이랑 뭐가 달라? 수전노랑 뭐가 달라? 똑같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자본가 정신이 너무 빈약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목적이 돈만으로 채워져야 안 되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어떤 기업의 목적을 다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가 S 모델, E 모델, 그죠? X 모델, Y 모델. 네 가지 종류의 모델이 있잖아요. 섹시한 모델 이름도. 그래서 E는 벤츠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원래 E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뭐로 해요? 3으로 등록. 모델 3로 등록하잖아. 그게 벤츠 E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3으로 등록한 거야.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단순하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성만을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 캐릭터, 가치들을 구매한단 말이야. 근데 가치가 없는 제품을 누가 사려고 그래? 단순히 어떤 돈이 되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명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지열 발전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서 결국 누가 책임져? 국가, 정부, 시민. 결국 국가가 피해를 긴급 복구해가지고 사람들 피난처에 옮겼잖아요. 결국 이거 전부 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 물론 기업이 내는 세금도 있겠지만 시민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개 기업의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 돼? 정부나 시민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어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에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기업가들이죠. 자본가들은 모든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럼 책임도 네가 다 질 거냐? 안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규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건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모두 다 정부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런 규제들이 어떤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각종 비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결국에는 기업도 그렇고 국가나 정부도 그렇고 결국 많은 이때까지 발전한 기업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발전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혜택을 통해서 발달해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정부에 뭐가 있어야 돼? 보호무역 정책으로 특정한 기업들을 키우지 않고서는 대기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에 대한 독점을 전지구적으로 딱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부를 이렇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를 쌓는단 말이야. 뭐 아래? 국가의 보호 아래. 그게 뭐예요? 보호무역이잖아. 이렇게 해서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나서 뭘 얘기해? 자유무역을 얘기하죠. 왜? 이제는 자기들이 경제적 부를 독점을 했잖아. 그래서 장하준 교수가 사다리 걷어차기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뭐냐면 지들은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쭉 놓고 한 나라의 부를 압축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쫙 끌어올렸는데 지들이 이렇게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 자유무역을 주장을 해. 그죠? 이게 선진국의 힘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세계 경제의 기본 구도죠. 일단 지들이 먼저 힘을 쌓아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안에 편입돼서 1등은 못하더라도 한 10등 언저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 안 될 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죠. 다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가 다 이겼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하는 이제 초창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안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돼야 될까? 기업은 진짜 사회로부터 자유로운가? 기업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페이지 넘겨서 사회 2 보겠습니다.